30대 나를 위한 만가지 일상상 삼람만상.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1, 2편 이렇게 한꺼번에 일주일 간격차를 두고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전 들어봤습니다. 뭐 주변의 피드백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고쳐야 될 점이라던가 이런 것 혹시 좀 느끼셨어요? 일단 고쳐야 될 점보다는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아, 너무 재밌게 들었다. 주변 분들이? 맞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통해가지고 주변에 살짝 네네. 홍보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1편은 인스타 스토리로 좀 홍보를 해서 그런지 유튜브 조회수가 그래도 한 80여 회 정도 와우. 나왔는데 2화는 홍보를 안 해서 했어요. 그런지 6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잘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팟빵이랑 유튜브랑 양쪽에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오히려 2화는 팟빵이 조금 더 조회수가 지금 100여 회 정도 나와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듣다 보니까 자꾸 말을 느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가 봐요. 제 말 습관인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1.5배속으로 하고 들으시면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정속으로 들으시면 좀 늘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1.5배속으로 하면은 빨리빨리 한 35분짜리도 한 20분이면 들으실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1.5배속으로 들으시는 걸 강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늘 애청해주시고, 저희한테 무한 사랑 퍼부어주시는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 성함 가볍게 한번 언급해도 되나요? 네네. 네. 저희 또 스탠리님, 저희 네네. 늘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후원금 감사합니다. 후원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3편 주제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제안 드렸어요. 네네네. 네, 제가 작년에 연말에 결혼을 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결혼식장을 고를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번 편은 결혼식장 고르는 방법 특집. 네. 내가 결혼식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송은이와 김승인가요? 네. 그래서 그 주제로 한번 오늘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2022년 11월 달에 이제 만상님이 결혼을 했고, 삼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만상님 결혼식 때 꽤 이색적이었다는 친척 친구분들의 후기가 많았다고 본인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색적일 수 있었던 결혼식장 고르는 팁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조금씩 개요를 적다 보니까 거의 한 A4로 따지면 한 2-3페이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네.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요거 한 편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결혼 먼저 하신 선배님이신 저희 네네. 삼라님이 결혼식장 고르실 때 기준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 그때 이 삼라님은 이런 식으로 결혼식장을 골랐다는 얘기를 저도 그 당시에 듣고 이제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지금 현 아내와 결혼식장을 고를 때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특히 내 주변에서 가장 어떤 정도를 간다고 하는 삼라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역시 그게 맞았다. 남들 시선 의식하는 제가 단연간 결혼식 하객으로 다녀와서 네네네. 고른 후보지 그쵸. 중에 골랐던 결혼식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그 기준들 네네. 그게 네네. 저는 그냥 삼라가 왜 네네. 저런 식으로 결정을 했나 네네네.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가지고 네네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해보니까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역시 삼라가 진짜 정도를 갖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됐죠. 제가 2020년 4월 달에 결혼을 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결혼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보통 결혼을 하기로 두 사람이 결정을 지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양가 인사드리는 것보다도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결혼식장을 고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장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시간이 다른 누군가가 이제 찜을 해놓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모님 인사드리기도 전에 일단은 예식장을 고르는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하반기 때 그 전에 이제 하객으로 갔던 결혼식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결혼식장 2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의 청담 드레스 가든이라는 네네네. 곳인데 거기는 저의 친구가 2018년도에 결혼을 해서 다녀왔던 곳이었는데 보통 다른 결혼식장과는 다르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예식장이 흰색으로 이렇게 뭔가 굉장히 깔끔했고 네. 그다음에 버진 로드가 위로 솟아있는 게 아니라 버진 로드는 평지로 되어 있고 하객석이 오히려 바닥보다 밑으로 꺼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오히려 위를 이렇게 우러다보는 그렇죠. 거예요? 하객들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평지를 위로 올라봐야 되는. 그래서 뭔가 되게 특이하고. 뭔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완전 이제 흰백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로 영상을 쏴서 하는 결혼식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화하지 않아서 좋아 보였고 식사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던 건 아니었지만 또 이제 코스 요리로 뭔가 굉장히 깔끔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네.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스테이크 이제 하객으로 갔다 오는 곳 중에 스테이크 먹었는데 여기 진짜 스테이크 맛으로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네. 놀랐던 곳이 있는데 네. 거기는 용산 드래곤시티 예식장. 네네네.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스테이크가 진짜 스테이크 먹으러 그냥 가야겠네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 결혼할 때 그냥 한번 네네. 가야겠네요. 저는 와 회사 동료분이 결혼하셨을 때 가봤는데 와 그냥 여기는 스테이크 맛이 너무 미쳐가지고 네. 와 여기는 나중에 또 하객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후보지가 이제 강남 청담 드레스 가든이었고 2번 후보지가 이제 제가 결혼했던 신도림 라마다 호텔이었는데 여기는 거의 18년, 19년부터 갑자기 결혼하는 제 친구분들 중에 여기서 결혼하는 분들이 속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쯤 이제 새로 생긴 곳이었는데 신도림 라마다 호텔의 특징이 이름은 호텔이지만 가격은 호텔보다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숙박업을 주 메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거의 결혼식 예식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게 같았어요. 주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건물 통으로 한 14층 정도 되는데 예식장이 그 중에 3개가 있었는데 또 3개가 컨셉을 다 달리 가져갔었고 거의 객실은 여기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투숙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식 호텔이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단 저는 하객으로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천장 층고가 높아서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늘 다른 예식장 가보면은 뭔가 이 딱 결혼식장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북적북적 되는 게 저는 약간 도떼기 시장 같은 네.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우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네. 들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결혼식상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시간 타임별로 다음 그쵸. 타임 공장처럼 돌려야죠. 그렇죠.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이게 빨리 끝내고 또 끝나자마자 이제 사진 찍고 나올 때면 또 다음 사람 결혼하려고 또 이거 축의금 받고 있고 하는 게 굉장히 정신없다 느껴졌는데 어쨌든 층고라도 높으니까 이게 좀 덜 답답하고 덜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와 여기 되게 예쁘다. 그리고 층별로 컨셉이 다른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전통 호텔의 결혼식이었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채플 컨셉의 결혼식, 14층은 이제 한옥 컨셉의 결혼식이었는데 2층, 5층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천정고가 굉장히 높았고 이제 신부 하객 대기실도 한층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14층 한옥 컨셉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좀 낮았어요. 네. 낮았는데 대신에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바깥에 야외랑도 연결이 돼서 야외 풀밭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실은 제가 5층 채플식 예식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당시 우리가 결혼하고자 하는 시간, 뭐 요일, 가격 이런 걸 따져봤을 때 14층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와서 14층으로 골랐고 결론적으로는 그날 날씨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봄이었는데도 미세먼지 전혀 없이 정말 맑은 하늘이었어요. 네. 제가 결혼하는 날. 맞아요. 그래서 그날 보통 결혼식 하는 날은 신랑 신부들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나를 봐. 주목받아요. 주목받는 일이 잘 없는데 모두 나를 주목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만족했고 위치도 이제 양가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친척분들 고려를 해도 신도림역 부근이라서 굉장히 만족했다. 네. 그리고 3번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정역에 있는 웨딩 시그니처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2번 후보지 1번과 2번 후보지 중에 2번 후보지 그러니까 신도림 라마다 호텔을 먼저 워크인으로 가봤는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하고 다른 곳은 사실 안 가봤어요. 그냥 네. 여기로 정하자. 네, 이게 네. 또 너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도 소요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결정하고 나서 그래도 제가 우리 그래도 결혼 이런 웨딩 투어도 데이트 코스가 될 수 네, 있으니까 한번 다른 데도 가보자 해서 맞아요. 합정역 웨딩 시그니처를 가봤는데 네네. 여기는 한 18년 19년도 여기도 한번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라마다 호텔보다는 조금 가격대는 저렴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만족도가 이번 그 신도림 라마다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최종 이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뭐 2번 후보지에 특히나 또 유명했던 게 2번 후보지는 그 뷔페로 진행이 되는데 그 식당의 이 맛이 굉장히 그쵸. 맛있다라고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하객으로 다녀왔을 땐 사실 밥은 먹어보지 못했는데 네. 소문은 익히 들었었거든요. 신도림 라마다 호텔 밥이 맛있다. 그래서 역시나 저희 지금 결혼한 지도 한 3년이 됐는데 저희 회사의 또 선배님께서 저를 보면 결혼식 했을 때 밥맛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때 밥이 너무 맛있었던 게 생각이 난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듣는 저도 기분은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총 3가지 후보지 중에 저희가 신도림 라마다로 결정을 했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예산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저희는 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수기 때에 요일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그리고 시간대도 오후 3시. 네네. 그래서 친구 중에 일부는 무슨 그런 시간대에 하냐라고 뭐 핀잔을 줬지만 그쵸. 결국 그도 네. 같은 결혼식장에서 일요일 5시인가 8시에 그쵸. 그도 어쨌든 이제 본인이 준비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네. 나중에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1인당 식대가 46,000원이었고 굉장히 괜찮네요. 예. 네. 이게 근데 코로나 오기 전에 계약했던 거라서 이게 아마 그리고 그때는 이게 제일 싼 이거보다 낮은 가격이 없었어요. 아마 제일 싼 가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 대관비가 350만 원. 당시 이제 좋은 타임 뭐 토요일 12시, 1시, 2시 뭐 그리고 뭐 5층, 2층 요런 이제 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식대가 한 6에서 7만 원 정도고 홀 대관비는 한 7, 8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일요일 오후 3시에 하다 보니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저희는 코로나가 그때 또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 전 타임이 예식을 취소한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예식을 연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장에서도 그러면 1시 반으로 무료로 바꿔주겠다 했는데 저희가 안 바꿨어요. 네. 그래서 1시 반 타임이 없이 굉장히 널널하게 맞아요. 결혼을 했어요. 다음 타임도 결혼식이 없어가지고 네.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막 전 타임이랑 다음 타임에 껴있지 않아서 약간 단독 홀 빌린 것처럼 네네네. 굉장히 여유 있게 결혼식을 했던 좋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웨딩홀 투어 결혼을 결정하셨으면 빨리 웨딩홀 투어 예약을 잡으시고 그게 네. 그냥 간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그쪽 예식장 인폼에다가 전화해서 예약 날짜 잡고 네. 이제 가서 또 웨딩 투어 하고 네. 요날이 있다고 찍어주는데 다른 커플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타임 예약을 못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내고 네. 예약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약금은 6개월 전인가 환불이 되더라고요. 환불이 되니까 일단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먼저 찜을 해놓고 조금 마음이 여유로운 상태에서 다른 곳을 가보면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네. 저 혼자 아주 너무 얘기했나요? 아주 빠르게 써내셨네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환상을 갖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식으로 좀 토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토스트가 뭐예요? 그 미드 같은 거 보면 이제 결혼식 날 가장 베스트 윙맨, 베스트 네네. 윙맨.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이 샴페인 잔 들고 이게
포크 땅땅땅땅땅 치면서 아, 제 친구 누구는 뭐 이런 거 좋은 친구입니다. 앞으로 잘 살도록 모두 cheers. 예, 네. cheers. 막 이거 하는 게 너무 야, 미국식 문화 너무 좋다. 미국을 좋아하시잖아요. 아, 미국 좋죠. 미국식 문화 너무 좋다 해서 여기가 이제 기성 웨딩홀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걸 좀 변주해서 우리 14층엔 야외가 있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그 웰컴 드링크라고 해서 일부 50만 원인가 더 내면 웰컴 드링크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식 끝나고 사진까지 찍고 이런 거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계약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종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확인하면서 그분이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걸 다른 하객들이 보면 나중에 자기도 여기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서 그러면 결혼식이 다 밀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못한 게 저는 조금 아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신에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조금 다른 뭐 변주를 주긴 줬는데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저희는 부모님 말씀 대신에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부모님이 저희한테 해주는 편지, 자식들에게 해주는 편지 형식으로 편집을 하나 했었고, 이제 친한 친구가 올라와서 이제 뭐 축사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만상님이 또 축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날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또 주인공 되신다잖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꼭 친구 하객 사진을 2번 나눠서 찍고 싶은 그런 이상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였고 막 못 오는 친척들도 있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그런 거는 다 마음을 비워뒀는데 너무 감사드리게도 2번 나눠서 찍었어요. 회사 동료분들 뭐 한 번 찍고 친구들 한 번 찍어서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번 공유 드려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남님만큼, 결혼식장에 대해서 장소 위주로 어디 동네에 무슨 홀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았었고 그냥 막연하게 나의 결혼식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환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여름은 피해서 초봄이나 혹은 가을 한 정도 시기 때 해가지고 좀 날씨가 너무 덥지 않은 좀 선선한 시기 때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또 야외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다. 잔디밭 위에서 다 같이 이쁜 옷을 입고 이제 가서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느낌. 노을이 지면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늘이 온갖 색이 나오잖아요. 보라색 나왔다가 이런 그런 하늘들을 다 같이 우리가 보면서 위에는 이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노란 오징어 불빛 같은 건 오징어 배 불빛 같은 그런 전등들이 하늘을 뒤덮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소주와 맥주가 아닌 와인잔을 들고 다 같이 뭔가 격조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것도 약간 미국식. 그렇죠. 그런 환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미국식의. 저 미국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만 치면 그날 만약에 우리 만상님 결혼식 날 야외 결혼식 했으면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망했을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추억이잖아요. 어바웃 타임 영화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당시에 이제 아내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내인 그 당시 여자친구랑 결혼식에 대한 이런 서로가 가지고 있는 환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도 이거에 대해서 선뜻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의 공통점이 보통 여자분들이 이런 결혼에 대한 환상이 더 큰데 보통 우리 삼라랑 만상이가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아내분들이 따라주셨던 편이죠. 네, 맞아요. 좀 우리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은 여자분들께서 많이 남자분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의 또 환상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나는 여기는 싫어.
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기준으로서. 아, 우리 만상님. 네, 네. 네네. 저는 싫은 거는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웨딩 홀을 하게 된다면은 그 경우에 채플식의 결혼식장. 네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마치 그 교회 같이 네. 버진 로드 옆으로 긴 그 큰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하객분들은 그 교회 의자 같은 긴 무슨 테이블 같은데 테이블이 아니죠. 벤치 같은데 앉아가지고 네네네. 일렬로 그냥 쭉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뭐 그런 식의 식장들이 많잖아요. 네네. 뭔가 좀 경건한 느낌도 있고 네네.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근데 들었는데 가톨릭 신자 아니세요? 가톨릭이죠. 가톨릭인데 제가 가톨릭이지만 그건 싫었어요. 내 결혼식에서 굳이 그럴 필요 예배를 없다. 보는 맞아요. 것 같은. 예. 이거는 뭐 어쨌든 취향 차이일 거니까 혹시나 네. 채플식으로 결혼하시는 분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만상님께서 그런 스타일을 결혼식 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셨다. 맞아요. 또 저는 좋아하실 분들이 또 맞아요. 있- 그 스타일 네. 또 좋아하시는 그 팬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게 컨셉으로 돼 있는 곳들도 있고 꽤 있더라고요. 예. 꽤 인기가 있고 그거 위주로만 보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게 싫었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뭐 야외에서 할 거니까 뭐 실내에서 하는 거라면은 그런 굳이 뭐 어떤 그랜드 홀이 있고 이런 건 필요도 없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단 야외 위주로 알아보자 해가지고 야외 위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내랑 당시 그 여자친구랑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우리 그러면은 결혼을 한번 올해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날 바로 그냥 전화를 돌려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 야외 식당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정말 놀란 게 제가 결혼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돌린 게 2022년에 1월 1일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후암동에 있는 네. 에스프레소 바에서 네네네.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바로 전화를 돌렸어요. 거기서 전화를 돌렸더니만 놀랍게도 이미 한 10월, 11월, 뭐 9월 요때 그 정말 프라임 타임 때 요때는 이미 다 그 식당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인기 데는 있는 정말 1년 전쯤 해야 되고 정말 이미 시간대가 다 차 있기 맞아요.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셨다면 맞아요. 진짜 양가 인사드리기 전에 일단 예식장부터 일단 먼저 네. 이렇게 찜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에서 역시 삼라가 했던 그 얘기가 있었는데 미리 원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찜을 해라. 근데 이걸 제가 좀 등한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결혼 준비를 한 게 한 11개월 정도 되니까 사실 우리 만상님도 늦은 건 아닌데 그쵸. 인기 있는 데는 벌써 이렇게 더 빠졌다는 일찍 얘기인 한다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이미 뭐 9월 10월은 모든 타임대가 다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분한테요? 그거한테 전화로 상담해 주신 것 같아. 그날 바로 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는 거냐. 네네네.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하냐 물어봤더니만 보통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1년 반 뭐 이 정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문의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월 10일에 뭐 오전 10시 10분에 맞춰가지고 나는 1010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날짜와 시간대를 콕 집어가지고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1년 반, 막 2년 전부터 미리 날짜를 정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헤어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네네.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 장소와 그 날짜와 시간대, 미리미리 선정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뒤늦겠더니만 되게 우여곡절 끝에 그날 바로 이제 어쨌든 가가지고 봤더니만 제가 원했던 그런 환상 속의 네.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한 곳을 찾았었어요. 뒤에는 이렇게 큰 산이 있고 앞에는 조그맣게 천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위에는 오징어 그 배 불빛 같은 조명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피크닉 테이블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어. 막 거기에 뭐 꽃으로 만든 그런 버진 로드가 있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거기를 이제 바로 그날 가계약을 걸었어요. 네. 그렇게 걸고 이제 결혼식장 구하는 건 다 끝났다 해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예산 때는 야외 예식장 예산 때는 대략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한창 꺾일 때쯤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결혼식장 분들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약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식대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해 특히 2022년부터는 결혼 러쉬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미리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네네. 식대가 엄청 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1인당 네, 대략 1인당 제가 원래 야외 예약했던 곳은 인당 약 7만 5천 원. 오. 네. 아무리 할인을 받아도 뭐 한 7만 원 초반대. 최소 보증 인원은 몇 최소 명? 보증 인원은 뭐 100명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거는 많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200명부터 시작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 보증 인원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홀 대관비도 따로 있나요? 홀 대감이 따로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는 야외잖아요. 이 네. 야외가 제가 해보니까 안 네네. 좋은 게, 야외에 뻥 트여있는 그 공간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꽃장식. 그분들은 이제 꽃으로 채워야 한다. 이거를 안 채우시면은 이 야외 요 잔디밭이 너무 네. 휑하다. 아. 그래서 이 꽃을, 보니까 꽃으로 돈을 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아. 꽃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약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6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꽃값만. 아. 그리고 심지어 꽃을 중간에 뭐 리터치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아, 무슨 맞아요, 맞아요. 이걸 한번 손 봐주시는 네네. 그런 비용을 별도로 또 아. 옵션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넣고 뭐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또 청계산과 양재 사이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오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었었어요. 아, 그쵸. 네, 뭐 자차로 오시거나 네네네. 하는 건데 뭐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으로는 그 역에서부터 요 잔디밭에 있는 홀까지 뭐 버스를 또 대관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아, 그 셔틀 비용이 추가 네, 없이 추가로 하려고? 또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 조금 네. 놀랍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그 꽃 비용이나 이런 게 실내라서 그런지 그 기본 홀 대관료에 다 포함이 돼 있었고 셔틀 이제 그 신도림 라마다 같은 경우에도 걸어서 오기는 조금 신도림역에서 거리가 있는데 셔틀은 당연히 옵션 네. 포함. 어, 심지어 전문 사회자도 기본 옵션에 포함.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예, 저는 친구 사회자 안 써서 네. 그때 또 친구들이 친구 없냐? 왜 전문 사회자 쓰냐 했는데 기본 무료 옵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 별도 모든 게 비용이네요. 옵션이었어요. 거기는 아. 심지어 제가 원래 예약을 했던 그 야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 목적이 거기는 스튜디오를 이용되는 곳이었어요.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결혼식장으로서도 이제 공간을 이용하시는 활용하시는 분들이셨다 보니까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돈이더라고요. 특히 꽃값이 너무 비쌌고 근데 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행하니까. 행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었고 해가지고 예산이 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네. 또 심지어 이 야외 식장이고 뭐 하니까 변수도 많은데 뭐 부모님들의 우려가 하겠지만은 일단 모르겠다. 그냥 나와 다음에 여자친구가 뭐 우리가 인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쵸.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간다. 이거는 그쵸, 고집부려. 그쵸.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바로 계약하고 부모님들한테는 통보를 때렸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주셨죠. 뭐 비가 오면 어떡하냐. 당연히 비가 오면은 야외 식장 플랜 B도 있는 거죠. 플랜 B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 야외 식장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그 우천 혹은 뭐 다른 어떤 기상 악화에 따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사중창 뭐 사중주 뭐 이런 분들도 따로 다 오시나요? 돈이에요. 옵션으로서 돈을 내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였었어요. 제가 했던 곳은 다 기본 옵션이었어요. 그래요? 예. 이야, 역시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네. 와 야외 결혼식은 야외는, 정말 다 하나하나가 다 돈이네요. 야외는 그냥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돈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야외 식장에서 뭔가 그런 스몰 웨딩 같은 느낌이긴 하는데 네네. 이게 스몰이 절대 아니에요. 돈이 그쵸, 굉장히 많이 그쵸. 들고 저희도 당시에 준비하면서 돈 들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실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야외 식장은 결정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야외 시장 그렇게 해가지고 예약 걸어놓고 뭐 그냥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한 4월쯤에 네. 그 보통 결혼식장을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식 당일날 나오는 음식들을 미리 먹어볼 수 있게 그쵸, 하는 그쵸, 시식 그쵸. 이벤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당시 여자친구의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네네. 네, 한번 부탁드려가지고 어떠신지 미리 가서 좀 저희가 경험해보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낮아가지고. 식사가. 네네, 식사가. 네네네. 거의 무슨, 초등학교, 운동회, 옆에 그 사이드에 열리는 무슨 장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만상님이 그때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네. 진짜 무슨 캠핑 가서 네. 바베큐 그런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도 그 운영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네. 막 하면서 허둥지둥 되시고 바닥에는 막 온갖 쓰레기가 막 뒤둥글고 있고 이거는 도저히 결혼식에서의 어떤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인기 있는 예식 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을 건데, 맞아요.
뭐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아, 그래서 또 화가 났죠. 네,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날만 그때 당시에 저랑 여자친구한테 상담해 주셨던 상담 실장님이 네네네. 그날 또 오셔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음식이 너무 심각하다. 이 네네. 상태로 만약에 결혼식 당일에도, 준비가 되면은 이거는 손님들을 모실 수가 없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날 오셨던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막 그날 그 이벤트에 오셨던 신랑 신부와 네. 예비 신랑 신부와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네. 다 같이 때로 나서가지고 네네네. 그 여기 관리자 하신 분들한테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오, 정말 심각해요. 네, 정말 심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몇 분들은 당장 막 결혼식이 한 달 남으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막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행히 시간이 한 반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 그게 이게 원할 때 가서 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약이 맞아요. 된 분들을 뭐 한꺼번에 해서 모아서. 어떤 분들은 바로 직전에 네. 있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좀 그래서 기간이 있을 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그랬다면 저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막 엄청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어쨌든 야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식 자체가 뭐 매번 이렇게 열리는 건 아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이런 시식 이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음식에 대한 변수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저도 겪어보니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 이 공간에서의 이 분위기, 뭐 조명, 뭐 어떤 노을이 지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런 파티를 준비하는 그냥 공급자로서의 저에게 욕심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결혼식에서, 이제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음식인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그거를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네. 삼란님이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 음식이 중요하다. 음식만 맛있으면 돼. 어. 그 다음에 주차장이 중요해. 어. 이런 말들. 왜냐면 거기는 야외 시장이니까 뭐 그쵸, 주차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공터나 이런 데 뭐 그냥 어디 천 옆에 뭐 그냥 길가에 대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욕 먹을 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뭐 그 딱 들어와서 했을 때 그 분위기가 그냥 좋으니까 그쵸. 그냥 모든 게 뭐 다 커버될 거다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그 주변 친구들이 특히 삼란님이 결혼할 때 준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 네. 이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 상태로서는 결혼식을 추진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욕 먹는다. 네네. 이거 하고도 나도 즐겁지 않을 것 같다. 네네네. 해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취소시켰어요.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전액 다 받으셨고. 전액 다 환불받고 네네네. 뭐 모든 거 다 이제 뭐 다 받았죠. 네,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바로 어차피 결혼은 2022년에 진행을 하고 싶으니까 그 취소하는 그 날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식장을 다시 또 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뭐 웬만한 곳들은 다 또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네. 그 경우부터는 이제 제가 그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먼저 가능하신 때가 언제 있으신가? 어디 식당이죠? 전화해가지고 혹시 저희가 10월 정도 결혼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가 있나요? 네. 저희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었어요. 결혼하기 한 5, 6개월 그쵸, 5, 전인 6개월, 거죠. 네. 원래는 한 넉넉히 한 11개월 전에 그쵸. 이제 했었는데. 네, 보통 뭐 1년 반 전에 하시는데 저는 이제 6개월 전부터 다시 한번 제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돌렸더니 역시나 뭐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식장들은 이제 풀 부킹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그렇다면은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곳을 한번 또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딱 한 2개 정도의 이제 옵션이 나오더라고요. 네. 원하시는 기준 있으시면은 예산이랑 이런 것까지 다 맞아요. 따져서 예산과 그다음에 원하는 형태의 그 결혼식장, 네네네. 그다음에 그날에 벌어질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네네네. 미리 잘 시뮬레이션 하셨다가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네네. 맞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가 없어. 네네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첫 번째 실내 식장. 야외는 아예 야외는 이제 끝났어요. 아예 제외시켰던 야외는 거예요? 해보니까 네네. 도저히 예산도 여러 많이 가지 들고. 변수들을 네네.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채플식이 아닌 곳.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넘기지 맞습니다. 않는 곳. 네. 그러면서도 가을은 가을은 하자. 네. 그리고 밥이 맛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 네. 결국에는 이거 기성시장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성시장 네. 위주로 네, 다들 네. 적어도 채플을 다녔으면 좋겠고, 네. 밥 맛있고, 예. 대중교통 편리하고, 네, 주차시설 잘 되어 있는 네, 그런 네, 곳으로 네. 가자라고 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화를 막 돌려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 2개 정도의 후보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여의도에 있는 그 글래드 호텔.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괜찮고 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가장 큰 단점은 네. 여의도에서 이벤트 있으면 네. 난리 나요. 아. 불꽃 축제 불꽃 축제. 이런 거 하면 그날 날 여의도 난리 겹치면 나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때 이벤트 있을 때 겹쳐가지고 고민인 분들 네. 몇 번 카페에서 글 봤거든요. 아. 그 날짜 엄청 피해 가셔야 돼요. 네. 예.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진짜 여의도에서 무슨 누구 콘서트 있다. 네. 뭐 저번에는 누구 BTS 아. 무슨 맞아. 10주년 행사를 맞아. 여의도에서 해가지고 그날이랑 결혼식 날이랑 겹쳐가지고 엄청 고민이란 분 네. 글도 봤고 여의도에서 주말에 각종 행사를 하니까 요거는 꼭 좀 미리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좀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여의도라고 하는 그 상징성에 좀 무게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시장들이 몇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도 찾아보니까 글래드 호텔이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객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래드 호텔 괜찮다. 네네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뭐, 호텔이다 보니까 뭐 음식이라던가 뭐 주차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는 이 홀의 어떤 그 모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지하에 있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인터넷을만 가보시죠.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버진로드에다가 조명을 쏴준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네, 전형적인 호텔식이네요. 맞아요. 그런 식이. 네, 전형적인 호텔 스타일이라서 신랑과 신부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는 형태. 네네. 네. 그리고 옆에 하객분들은 어두운 곳에서 네네. 그들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형태인데 네네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의 또 기준인데 이거는 네네네. 뭐 굳이 뭐하러 이렇게 어두운 곳에 결혼을 하나. 네네네. 나는 밝은 곳에서 하고 싶다. 네네네. 네. 밝게 하자. 네네. 싶은 뭐 것도 장단이 있어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두운 곳이면 어쨌든 이 주인공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어쨌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 그 밝은 그 느낌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안 되겠다 네네네. 해가지고 접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남은 날짜가 10월 정확히 날짜 기억은 안 나요. 또 네. 가을 일요일이었고 시간대는 오후 5시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비용을 굉장히 할인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일요일 오후 5시가 그냥 싸대요, 엄청. 네네네. 네, 보통 결혼 잘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5시. 잘 안 하죠. 왜냐면 지방에 계시는 친척분들 올라오시면 일요일 한 7시에 댁으로 돌아가시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면은 거의 새벽에 도착하시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도 일요일 3시 할 때 조금 압박이 있었어요. 네. 그 시간 바꾸면 안 되냐고. 맞아요. 근데 저도 그냥 끌고 나갔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또 싫었어요. 네, 일요일 오후 5시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뭐 특히나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왜냐면 바로 다음 날 또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저의 그 아내 쪽에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오셔야 될 분들도 네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요일 오후 5시라 그러면은 아마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뭐 너무 오시기 오시기도 아시겠죠? 죄송스럽기도 네네네. 하고 그래서 네네. 안 되겠다. 오시기는 하시는데 야야 왜 시간대를 이렇게 했노 이러면은 뭐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역시 시간이 남은 6개월 전이니까 남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과감히 그래서 패스를 네네. 했고 그 다음 후보지가 홍대 쪽에 있는 네네. 네, 라이즈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결혼식 그 사업을 뭐 본격적으로 하셨던 곳이 아니었대요. 네.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신상 호텔이죠. 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뭐 메리어트 계열이긴 한데 뭐 다른 잘 나가는 메리어트 호텔만큼의 그런 가격대도 아니었고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대였고 얼마였는데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 어쨌든 뭐 위치도 홍대다 보니까 네. 뭐 역 바로 근처기도 했고 뭐 주차장도 되게 잘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중요했던 그 음식 퀄리티 네네네. 이것도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괜찮았어요. 네네네. 맛있었어요. 예. 코스 요리 나오기도 하고 뭐 또 중요했던 그 채광 이런 것들 네네네. 저희가 꽤 층고가 높은 곳이었거든요. 고층에서 하는 식장이라 가지고 바로 옆에 그 통창으로 되어 있는 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는 형태 그래가지고 그것도 꽤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로 그냥 더 이상 이제부터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날짜도 여기가 좀 특이한 게 하루에 하루에 한 한 팀만 받아서 낮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내가 다 써도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래서 만상님은
두 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낮에 예.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 주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라이조테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저희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관심 생기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여기는 무조건 하루에 한 팀만 네, 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때 나는 식을 하고 싶다. 뭐 한 12시부터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그냥 모든 학약분들을 다 몰아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난 점심에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도 진행하면서 뭐 오는 그 학약분들을 약간 뭐 이렇게 분리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개인적인 또 욕심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렇다면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그 파티 느낌의 이 미국식 결혼식, 파티 느낌의. 이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실현시키자. 그래서 이거를 저녁 예식 때 진행을 하고 점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예 거꾸로 정말 정중하고 진중하고 어르신분들 우리 또 그 오시는 그 가족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포멀한 느낌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점심 약식은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은 아예 그냥 친구들부터 해서 우리 젊은 그 M과 Z 친구들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모셔가지고 더 극단적으로는 이 안에서 막 커플 이벤트도 하고 네네. 막 술 게임도 하고 네. 막 온갖 그 미국식의 막 그 애프터 파티 느낌을 한번 구체화시켜보자. 그건 약간 한국식 아니에요? 그런 욕심들을 이제 조금씩 그 네.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낮 결혼식은 안 가고 이제 저녁 결혼식만 갔는데 우리 그 만상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만 해도 체력이 엄청 딸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얘기했어요. 네.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그리고 두 번째 꼭 있어야 되는 거냐. 그쵸. 저희가 동생이 있어요. 네네네. 여동생이 있는데, 네. 여동생은 1분만 하고, 그 낮 결혼식만 하고 갔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2부 결혼식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와 네네. 그다음에 제 아내가 하고 싶었던 컨셉대로, 네네. 어느 정도 좀 네. 구체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도 많이 즐거워해줬고, 네. 입장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다르게. 입장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미국식. 네네. 춤추면서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동시에. 맞습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예, 그 분위기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음악에 대한 컨셉도 네. 1부와 2부를 살짝 다르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음식이 아니라 그 음악도 신랑과 신부 측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네. 이걸 다 셀렉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 음악도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 이 등장곡 할 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했던 라마다 같은 경우에는 4중창, 4중주 결정하면 그 음악으로 해야 되고 입장곡도 딱 4곡인가 클래식으로 정해져 있고 팝송 못 틀고 와. 예, 그런 제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그런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신랑 신부가 먼저 다 정해야 한다고 그냥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일부러 좀 가이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좀 당황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결정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그쵸. 네, 그 중에 음악까지 나보고 결정을 하는 거 해가지고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조금 당황하게 했지만은 이왕 결정하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네. 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입장하는 곡부터 해서 중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음악이 나와야 되고 네. 뭐 그거 맞춰가지고 조명은 어떻게 뭐 조도가 낮춰져야 되며 막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런 까지 고민하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실 때는 어떤 음악이 나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2부 때는 식사를 하는 그 시간대에 약간 일렉트릭 음악이 나오면서 비트감이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그 음악이 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음악까지 지정하신 거예요? 음악을 지정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으로 유튜브에 가면은 AOMG 있잖아요. AOMG. 네네네. 네. AOMG가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괜찮아가지고 그 느낌을 좀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고 입장하는 곡도 저도 콜드플레이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진짜 미국식 같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혼식을 준비를 하실 때 원하시는 그 어떤 모습들 내 결혼식 때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얼굴 포즈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분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그때 그 어떤 뭐 조명이나 흐르고 있는 음악 뭐 그 공간을 감싸고 있는 뭐
꽃이나 뭐 어떤 전반적인 색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는 꽃 비용이나 이런 거 별도로 별도였죠. 거기도 별도였어요. 거기도 별도였고 뭐 전문 사회자 기본 옵션 전문 같은 거. 사회자는 돈을 또 심지어 내는 문제였는데 뭐 굳이 안 하겠다. 말씀드렸고. 네네. 예. 그랬군요.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대략 뭐 거기는 식대가 얼마였어요? 거기도 아무래도 호텔이었다 네네. 보니까 네네. 저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1인당 75,000원. 제가 했던 데가 그렇습니다. 진짜 가성비가 정말 좋았던 좋은 거네. 곳이에요. 예. 정말 좋은 곳이요. 75,000원. 네, 75,000원이었고 지금 조금 더 지금은 올라갔을 아마 수도 더 있겠다. 올랐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즘 또 식대가 많이 맞아요. 올랐으니까. 제가 예약할 때마다 하더라도 이제 곧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축의금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내고 밥 먹기 좀 민망할 맞아요. 정도잖아요. 5만 원 내고 네. 밥을 먹으면은 네. 뭐 물론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네네네. 근데 사실 신랑과 신부 측에서는 네. 무조건 손해다.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주제로 네. 요즘 축의금은 얼마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한번 나중에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맞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5만 원 내고 밥 먹는 거 전혀 이상하지 부담이 않죠.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5만 원 내면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와야 맞아요. 되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5만 원은 네. 낼 거면은 그냥 가진 않고 네. 그냥 붙여야 돼요. 네. 네. 참.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친한 친구 결혼식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홀 비용은 얼마 정도 됐어요? 홀 비용은 뭐 다 합해가지고 네네. 그날 하루에 썼던 네. 비용으로 생각해서 보자면은 저는 한 3천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식대까지 포함해서? 네,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식대와 포함해서? 뭐 꽃값, 그다음에 뭐 그런 벽을 세우는 비용들. 그 포토월. 인원 최소 보증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최소 보증 인원은 200명이었어요. 200명.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7만 5천 원 곱하기 200 이렇게 기본 하고 깔고 그다음에 꽃값이랑 다 하면 3천 정도. 뭐 사진 촬영하는 것부터 해서 뭐 온갖 뭐 와인값 여기 같은 경우는 호텔이니까 또 네. 그 나름의 격조를 따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뭐 맥주와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맥주와 소주 네네. 요거는 따로 준비해 주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와인을 마셔야 맥주나 되고요. 소주는 아예 안 되고 아예 없고. 어르신들 뭐 이렇게 좀 그래서 불만 그거는 없으셨어요? 물론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만상님한테까지는 안 들어온. 들어오지 않고 뭐 그러더라도 그냥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대까지 다 해가지고 1,500 안 됐던 것 같아요. 야, 가성비로 정말 그렇죠, 잘하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좀 올랐을 수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게 벌써 한 3년도 더 됐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그 예식장이어가지고 인기가 더 많았던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초과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하는 결혼식이니까. 한번 하는 여행이고 저 네네. 2번이나 하루에 2번이나 했고 네, 하루에 두 번. 네. 그쵸. 한 번 따로 따지면 한 1,500, 1,500 든 거네요. 맞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또 생각도 네네. 하고 원하는 그런 컨셉의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친구 결혼식 하객으로 많이 가봤지만 진짜 결혼식 2번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만큼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우리 30대 남자들이 이제 결혼 결심을 하고 결혼식장을 고를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만사님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장소와 날짜 네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의 날짜가 비어 있냐, 네네네. 시간이 비어 있냐 네네. 이거를 먼저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결심을 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장 네. 투어를 가시고 일단 가계약금부터 걸어 놓으시라.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결혼식을 앞두고 뭐 환불이 가능하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냥 애초에 데이트를 그냥 결혼식 맞아요, 투어로 맞아요. 가시는 걸 맞아요, 좀 추천을 맞아요.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상견례도 전에 먼저 결혼식 잡아 놓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고. 네.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 한다면은 뭐 그거에 맞는 식장 투어 다니시면서 네. 다니다 보면은 이제 대략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식대 중요하고 네네. 특히 음식 퀄리티 굉장히 중요하고 네. 뭐 주차 시설, 뭐 주변의 교통 시설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간의 어떤 컨셉들 네네. 뭐 채플식이냐 네. 뭐 어두운데 홀이냐 네네. 옆에 통창이 있냐 네네. 보시면은 딱 네. 느낌이 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거는 보시는 거. 본인들의 다 취향들이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기준만 설정해 놓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왕이면
아내분이 확고한 취향을 갖고 계신 거면 아내분 의견을 따라주는 게 뭐 사실은 그게 제일 좋아요. 깔끔하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 쪽에서 여자친구분 쪽에서 원하시는 컨셉이 명확하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 들어드리는 게 네. 평화로운 방법인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뭐 보통은 남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네. 기준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그 네. 기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만상님 F예요? F와 왔다 갔다 하죠. 아, 왔다 갔다 네. 해요? 네, 저도 그런데 보통 F가 이런가?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와, 우리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재밌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네. 결혼 아직 안 하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계시다면 저희의 오늘의 이 얘기들이 조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들은 꼭 결혼식장 잘 고르셔서 결혼식 하시게 되면 저희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 네. 저희 축가 뭐든 가능합니다. 저희 축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또 전문 축가단으로서도 활동 가능하고요. 아,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오늘 저희 네. 그 결혼식 네. 저희가 고르는 방법에 대한 네네. 노하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의 오늘 이야기가 네. 많이 도움되기를 네. 바라며 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삼라만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